안녕하십니까. 허니쌤 이동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칼럼 9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이제 9번째 칼럼이란 얘기죠. 제목을 통해서 글의 내용을 예측한다. 제목을 통해서 글의 내용을 예측한다. 라는 것입니다. 보실까요? 내 정서에 살점을 꼬집는 코르차크의 아이들. 그러니까 정서에 살점, 이런 거, 살점. 정서는 마음이라서 살점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 마음에도 꼬집을 수 있는 그 살덩어리가 있다면, 만약에 있다고 가정하는 거죠. 그래서 꼬집는 코르차크라는 거는 폴란드의 아동 교육자의 아이들. 그러니까 코르차크가 사랑과 관심으로 가르친 길은 아이들이 지금 현재 나의 정서를 꼬집는다. 여러분, 꼬집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그래서 아프다. 내 마음이 아프다. 왜? 코르차크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이들. 코르차크가 어떻게 아이들을 사랑했는지를 쭉 한번 보니까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 도대체 코르차크는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쳤는지, 교육했는지가 글쓴이가 쓰고자 하는 의도라고 여러분들이 예측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본문 읽고 확인하는 것이죠. 자, 예측하는 질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본문 읽어가면서 확인하는 것이 국어의 전부다. 네, 간단하죠? 자, 글쓴이는 제천의 간디학교라는 대안학교, 유명한 대안학교죠. 네, 교장으로 계신 이병군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도 사범대학에서 국어교육 전공할 때 겨울방학 때 2006년인 것 같아요. 1월에 지금 시점부터 1월에 간디학교에 가서 자원봉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그 아이들이 너무너무 잊을 수가 없어요. 마치 코르차크 선생님의 아이들 같이 선생님이 그 일주일 동안 아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정말 지금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감이 다른 애가 있어요. 너무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웠던 애입니다. 지금 한 10몇 년 됐으니까 훌쩍 자란 청년이 돼 있겠죠. 네. 자, 그러면 본문 한번 볼까요? 네. 중요한 내용 정리하기, 어휘 정리하기.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작은 큰 따옴표가 있잖아요. 큰 따옴표가 있잖아요. 요거는 우리가 코르차크 선생님의 이제 말씀을 직접 인용한 것입니다. 이런 거를 직접 인용이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조금 더 글쓴이의 이병곤 선생님의 의견에 대해서 훨씬 더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죠. 네. 근거가 된다. 어린이를 알려고 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알려고. 자신은 아마도 교사겠지요. 어른일 것이고요. 먼저 알아라. 자신부터 알아라. 어린이는 다만 희망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지금 여기 이미 존재합니다. 눈앞에 있는 아이의 모습 있는 그대로 봐라. 어떤 희망이라는 말은 우리가 어른의 기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너는 뭐가 돼야 돼? 너는 이렇게 될 거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아이는 아이 나름대로 하나의 세계관을 가진 아이라고요. 그런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장을 읽고 이병곤 선생님이 생각한 글입니다. 그래서 코르차크 선생님의 이야기, 이 이야기에 대한 이병곤 선생님의 생각. 이렇게. 여러분, 책도요. 여러분, 책도 읽을 때도 이렇게 의미 있는 구절 하나를 딱 놓고 이 구절에 대한 자기 생각을 딱 쓰는 것도 하나의 책 읽는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참고합시다. 안다. 나도 알아. 그리고 받아들인다. 아이는 내 눈앞에 실존하고 있는 생명체다. 아는데 행동하지 마. 아는데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 이게 잘 안 와닿는 그런 것이지 않을까요? 쌤, 그건 당연히 학교가 해줘야죠. 지금 여기 존재하는 아이들의 날카로운 말 한마디에 교사는 가슴을 베인다. 상처를 받아.
현장에서 만나는 아이들 하나하나는 추상적 언명 대상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구체적 현실이다. 요것이 이제 대조가 되는 겁니다. 서로 차이가 드러나는 것이죠. 차이점의 대조입니다. 그래서 나도 이 글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다만 추상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언명 대상, 말하는 거, 언급하는 거 그런 대상이 아니고 그냥 그냥 아이다, 학생이다 라고 두루뭉술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 움직이는 구체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셀 수 있는 현실이라고 나는 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 단락 보겠습니다. 하루는 믿음을 주었다가 학생이 선생님에게 며칠 뒤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그것을 철회한다는 말은 내가 언제 그랬는데요? 입 싹 닫는 것을 철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 싹 닫기. 싹 닫기로 여러분들 문맥적으로 이해하시고 이거는 이제 거두어 들이다. 말한 것을 아니야 다시 거두어 들인다. 내뱉은 거를 거두어 들이는 거를 철회라고 합니다. 모습 보여주던 아이는 어쩔 것이냐. 그러니까 어른 생각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 현실이라는 거지 이게. 애써서 보여준 배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배려를 했어. 어떤 애가 그건요 선생님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배려가 아니고요 가부장적 온정주의잖아요. 해석할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정말로 어른이 아이에게 마음을 다해 배려했다고 생각했는데 애 입장에서는 어른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른이니까 봐준 거잖아요. 봐준 거다. 온정주의라는 말을 좀 이제 봐주고 그렇다하게 해주는 그런 거거든요. 조금 이제 부정적으로 쓰이는 거예요. 와, 어떻게 해야 되죠? 나도 잘 모르겠어. 나는 그 아이들의 어떤 면을 알지? 내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반응을 보이니까 당황스러운 거야. 나 자신의 어떤 특성을 몰랐던 걸까? 아까 여러분들 여기 자신을 먼저 알려고 애써라 라고 했을 때 여기서 나 자신의 어떤 특성을 몰랐던 걸까? 내가 뭘 아이들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나? 이렇게 자문한 거야. 스스로 자신에게 물었던 거야. 이런 아이들을 보면서 알겠는데 알아보라 말했던 이 발언. 코르차크 선생님의 발언. 당사자는 자신이 감당했던 어려움 뭐겠어요? 아이들을 대하는 거. 아이들 대하고 교육하는 거가 어려움이었겠죠? 무엇으로 돌파했을까? 이겨냈을까? 라고 글쓴이가 질문을 던진 거야. 그게 참 궁금하다. 자기는 교사생활 오래 했어도 이렇게 힘든데 이분은 어떻게 했을까? 살아있는 실체니까 이분은. 자, 그 다음 볼까요? 아이의 영혼도 어른만큼이나 복잡합니다. 생각하기 싫어하는 사람들만 다양성을 싫어합니다. 이미 아이 안에 있던 것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원래 없었는데 새롭게 생겨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문장에서 아이의 영혼도 복잡합니다. 다양성을 싫어합니다 라고 해서 그만큼 복잡한 다 쓸게요. 복잡한 다양한 개성을 지닌 아이들의 생각을 뭐 하는 것이?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이 문장의 숨겨진 의도를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그쵸?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새로 생각은 없다. 이미 있는 거다. 이미 아이 안에 있고 씨앗이 있고 자라면서 그것이 드러나는 거다. 어린이 봤을 때 조그만 게 뭘 알아? 크면 다 알아. 지금 알지 마. 라고 하면 그 생각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거예요. 아이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 존중하고 인정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코르차크 선생님의 말을 통해서 이병건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볼까요? 좋다. 어른과 아이의 영혼 모두 복잡하다는 사실은 대안학교 현장 교사들이라면 오목을 이해한다. 특히 대안학교는 이제 우리가 공교육의 대안이라고 해서 좀
나중에 더 할 얘기가 있겠지만 이게 좀 역사가 좀 오래됐어요. 학교 교육에서 이제 잘 적응하지 못하고 또는 새로운 배움에 목마른 친구들이 가는 학교, 새로운 배움이 있는 그런 학교라고 정도 이해하시고요. 여기 있는 아이들은 훨씬 더 어떤 그 욕구가 더 다양하겠지. 개성이 되게 독특하고 막 그러겠지.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은 아니에요. 공부 못하는 애들 가는 데가 아니야. 공부 잘하는 친구들 오히려 갈 수도 있어. 알았지? 이해한다. 왜? 복잡하다는 거 아이들이 생각이 많다라는 거죠. 이것도 고민도 많고. 자, 그 다음. 자, 그럼에도 어른과 아이가 학교에서 선생과 학생으로 만날 때는 제도, 문화, 관습, 지식세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가운데 대등한 정서적 평등을 유지하기가 무척 어렵다. 그러니까 아이의 영혼이 복잡하고 인정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제도라든가 문화, 관습, 지식세계 이런 것들이 때문에 완전하게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래야 되는데 이상적으로는 어떠한 그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순수한 영혼으로 대등하게 아이를 대해야 되는데 교육자로서 현실적으로 매기 어렵다. 이게 이제 현실적 어려움인 거예요. 현실적 어려움이란 얘기입니다. 학교는 시간과 공간을 함께 쓰는 장소다. 그곳에 깃든 이들의 욕망, 실수, 변심, 마음 바꿔. 일탈, 벗어나. 무심, 관심이 없어. 원칙주의, 똑바로 해. 숙제 안 했어? 뭐 해야지? 이런 식으로. 등 다양한 심리적 충이들. 다양한 심리적인 충이라는 말은 원래 어떤 우리 트리구조에서 뭐 큰 게 있고 밑에 쪼르륵 이걸 충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어떻게 이해하는 거냐면 그냥 심리적인 현상들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들이 발산되고 중첩되는 공간이 바로 학교다.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 선생님과 교사의 다양한 아이들, 선생님이라 하더라도 똑같은 개인은 아닐 거 아니야. 무수히 많은 10명이라면 10명 각각의 마음이 다 다를 거 아니야. 욕망 다르고 실수 100명이라면 100개의 욕망, 100개의 실수, 100개의 변심. 실수 한 번만 하나? 수백 개의 실수, 수백 개의 변심 있을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이 막 그냥 막 용광로처럼 막 섞여가지고 종잡을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쯤 되겠죠. 발산되고 표출, 드러나, 겉으로 막 드러내. 겉으로 드러내고 중첩. 서로 막 이제 서로 막 이제 혼합돼. 혼합돼. 빛이 중첩되고 섞이고 혼합, 섞이는 거. 섞이다가 중첩된 공간이 바로 학교다. 나는 내 특성은 생각하기 좋아하고 다양성을 존중한다. 하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까지만 그렇다. 그러면 감당할 수 없는 거는 난 그때는 다양 존중 안 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어른은 그렇죠. 보통의 어른은 여기까지야. 여기까지만 해. 넘어가면 쌤 혼난다. 아빠 화낸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너 거기까지만 놀아. 거기까지만 떠들어. 더 떠들면 아빠 혼난다. 이게 바로 한계라는 겁니다. 그렇다. 아이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재능과 성장 욕구가 뿜어져 나오기를 기대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누구나 다 이제 이런 한계 안에서 즉 어른으로서 교사로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 아이들이 말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고 생각을 다르게 말할 수 있는 삐져나온 생각 안 하고 이런 거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기대는 어른인 다시 쓸게요. 어른의 일방적인 기대일 수 있습니다. 아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네. 자, 그 다음. 하지만 내가 혹은 학교가 지원하고 도와줄 수 있는 수준까지만 그렇다. 이러한 기대도 감당할 수 있는 데까지만 기대한다. 딱 여기까지다. 그런데 위 발언 당사자 뭘까요? 이거 어딨냐? 여기네요. 아이의 영혼도 어른만큼이나 복잡합니다. 생각하기 싫어하는 사람들만 다양성을 싫어합니다. 이미 아이 안에 있던 것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원래 없었는데 새롭게 시작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와. 네, 그쵸? 그겁니다. 코르차크 선생님은 그 한계점을 망설임 없는 행동으로 간단히 초월해버린다. 뛰어넘는다. 입니다. 그 다음 볼까요? 행동이다.
교사의 행동은 어떤 게 있을까요? 교사의 행동이겠죠. 어른의 행동일 것이고, 어떤 게 넘어갈까요? 코르차크 선생님이 코르차크 선생님의 이 책을 좀 읽어봐야지만 어떤 행동으로 돌파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돌파할 때 그 마음가짐을 좀 알 수 있겠죠. 있는 그대로 아이를 본다는 것, 존중한다는 것, 있는 그대로, 알고 있는 대로, 느낀 대로 행동하는 것이겠죠. 궁금하네요, 이것이. 그 다음, 아이가 눈과 입에 웃음을 띌 때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 순수하죠. 아이는 숨을 죽이고 유심히 바라보고 기다리며 관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른들은 유리한 패를 주고 어린이와 카드놀이를 합니다. 이거는 어른의 태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이란 말은 어른이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 라고 이제 코르차크 선생님이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 유리한 패라는 말은 카드예요. 갖고 있는 어떤, 써먹지 않은 유리한 조건, 이런 것들. 카드. 조건, 이런 것들. 뭐가 있냐면, 너 이번 시험 잘 보면 아빠가 용돈 올려줄게? 뭐 사줄게? 어디 데려가줄게? 이런 것들이 유리한 패입니다. 어쩌면, 너 지금 공부 안 하면 뭐 된다? 공부 안 하면 혼난다 나중에? 이런 것도 어른으로서 갖고 있는 권위, 꼰대의식, 그런 게 이제 유리한 패로 할 수 있습니다. 즉, 아이를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돈이면 돈, 명예, 지위,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돈이나 어떤 조건,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어린이, 학생과 자식과 협상을 합니다. 야, 이번 시험에 내가 1등 하면은 뭐 줄게. 그럼 아이도 알았어요? 이렇게 그것이 카드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되게 비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것이 동등한 겁니까? 동등한 거 아니잖아요. 네. 그 다음 봅시다. 자, 찔린다. 나도 그동안 그렇게 유리한 패를 가지고 애들이랑 카드놀이 했었구나. 반성한다는 거죠. 유리한 패를 잡고 있는 사람이 어른인 것, 선생인 것이 맞으니까. 아까 설명드렸던 겁니다. 딜을 하는 거죠. 아이들이 무엇인가로 인해 행복한 모습을 보일 때뿐만이 아니고 엉뚱한 행동, 기발한 제안, 갑작스러운 성장을 바라볼 때 교사로서 커다란 기쁨을 누립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단 내가 그 유리한 패를 여전히 잡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면서 그 보람을 맛보고 싶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번 시험에서 1등 하면 100점 맞으면 뭐 줄게, 용돈 올려줄게. 근데 아이가 정말로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성적 받았더니 100점이야. 나는 그게 너무너무 기뻐, 행복해. 그렇죠? 내가 여전히 유리한 패를 잡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면서 애가 100점 맞아온 거라는 거야. 그 보람이라는 거지. 과연 긍정일까? 이거 여러분 과연 이것이 긍정적일까? 아니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코르차크 선생님은 이 보람을 그래요. 그런 보람 참 잘 느끼셔야죠. 라고 볼까 안 볼까? 안 보겠죠. 애 가지고 뭐 장사하는 겁니까? 네가 뭐 하면 해줄게.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건 교육이 아니죠. 장사. 그건 장사지. 교육이 아니지. 자, 교육이란 어쩌면 그런 유형의 카드놀이. 장사. 비유하자면 장사하는 거, 조건. 협상하는 거. 인지도 모른다. 지금의 교육이란 그런 거죠. 이 교육이란 말은 진정한 교육이 아니야. 진정한 교육이라고 볼 수 없겠지. 누가? 코르차크 선생님이라면 이렇게 교육이라고 볼 수 없을 거야. 진정 교육이 아닌 교육이야. 아이들은 그 놀이에서 어른들과 함께 놀아주는 척 하면서, 이거 되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가슴이 서늘해지는 얘기죠. 어른으로서, 교사로서. 그래, 내가 이제 100점 맞아줄게. 그럼 되게 기뻐하겠지? 이런 거라는 거지. 충분히 아이들은 그런 정도의 능력이 되죠. 아이가, 선생님도 그래요.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다 안다는 거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항상 성찰하고 조심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진짜 성장은 이미 다른 곳에서, 그렇지, 진짜 성장이 올바른 교육일 수 있는데 학교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시행하고 있다면 이건 좀 슬픈 일이잖아. 선생님과 함께하면 얼마나 좋아, 진정한 게. 이번 당사자 코르차크 선생님은 일찍부터 이 사실을 간파,
꿰뚫어 알다. 꿰뚫어 아는 게 간파한 거예요. 그러니까 1900 초반에 이런 교육 철학을 가지고 실제로 교육을 하셨지.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다시. 감정과 정서는 한정된 자원이다. 인간의 감정, 정서, 사람을 대하든 사물을 대하든 뭘 좋아하는 마음, 뭘 싫어하는 마음, 어쨌든 그런 마음은 무한한 게 아니라 끝이 있다. 끝이 있는 자원이야. 부모님으로서 두 아이가 있어. 두 아이 똑같다 100을 줄 수 없다는 거야. 하나에게 70을 주면 다른 애한테 30밖에 못 주는 게 바로 이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요? 돌봄과 교육 노동 분야에서 그렇겠지. 선생님들도 담임으로서 20명이 있다면 20명 똑같이 100씩 사랑을 못 준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그렇죠? 여러분들도 친구들 사이에서 여러 명이라면 정말로 베프가 있고 그저 그런 친구가 있고 미안해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친구가 있잖아. 솔직히. 그렇죠. 그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어느 한 사건, 한 사람과의 관계가 비틀어지면 되게 한 아이에게 감정 소모가 힘들어지면 다른 아이에게 한 명과 이게 갈등이 심해지면 다른 아이들에게 골고루 분배해야 할, 분배라는 말은 나누어 줘야 할 정서 자원을 대부분 소진해버린다. 다 없어지는 겁니다. 불타 없어지는 것입니다. 소진이라는 게. 요즘 번아웃이란 말 있죠? 소진해버리고 만다. 그러면 20명인데 한 명한테 힘들어가지고 나머지 19명은 그냥 멍하니 바라보는 거야. 사랑 못 주는 거지. 교사로서 줘야 되는데 줄 힘이 없는 거야. 교사도. 그러다 문득 상대적으로 적게 사랑받은 자기 반 아이들 얼굴이 눈에 밟힌다. 그러니까 여기 보이나요? 20명이 있는데 한 명에게 감정 소모가 힘들어져가지고 나머지 19명에 대해서 그래도 담임으로서 사랑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힘이 없으니까 한 10명에게 해주고 9명이 제대로 해주고 9명이 제대로 못했단 말이야. 그러면 아픈 손가락이잖아. 이 9명은 미안하잖아. 그런 거에 대해서 눈에 밟힌다가 자꾸 이제 마음에 생각이 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 사랑해주고 싶죠. 근데 사랑해줄 수가 없어. 그래서 누구는 사랑해주고 상대적으로 얘를 보니까 얘는 내 사랑을 목말라 하고 있어. 그 눈빛이 보여. 그때 미안한 거지. 죄스럽고 이런 겁니다. 이 선생님은. 이중으로 책임을 느끼면서 그러니까 여기 한 명 때문에 19명에 대해서 제대로 못해줬잖아. 근데 그 중에서도 10명밖에 제대로 못했잖아. 19명 제대로 못한 거에 대한 미안함 첫 번째. 그리고 또 19명 중에 예를 들면 10명만 조금 해줬어. 나머지 애들은 어떻게? 못해준 거에 대한 미안함. 한 명 상대하느라 19명 제대로 못한 거에 대한 미안함. 첫 번째 책임. 두 번째는 그 19명 중에서도 10명만 챙기고 9명은 못 챙긴 거에 대한 미안함. 그래서 더블이 되는 거예요. 책임을 느끼면서 무력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자책, 미안해. 시달립니다. 괴로워하죠. 한 학년도를 마무리한 지금 나도 예외가 아니었다. 나도 그랬다. 제목 나옵니다. 내 감정에 살집이 있어. 꼬집을 수 있는 거라면 세게 꼬집는다 해도 아무런 통증을 못 느낄 상태로 방을 맞았다. 굉장히 무기력하고 자책이 잘려서 아픈 줄도 모르는 거야. 되게 힘드셨나 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다. 다시 그의 책, 코르차크 선생님의 책을 집어든 이유다. 살려고, 다시 마음을 리셋하려고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점을 칼럼으로 쓰셨군요. 네, 다음 마지막 갑시다. 네, 감정이라면 아이가 어른보다 더 강하게 느낀다. 왜? 아직 억제하는 것을 익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쵸, 아이들은 막 발산하죠. 참는 걸 잘 못합니다. 지성이라면 감정, 지성 이렇게 나뉘죠. 적어도 어른들과 동등합니다. 똑똑해요. 아이들은 언제나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기 때문이지요. 이거는 정말로 쌤도 한때는 아이였잖아. 쌤도 한때는 이렇게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고 막 그러는 순수한 호기심 덩어리였을 거 아니야.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그러지 못하게 돼버렸네. 그렇다고 우리 아이들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 계속 새로운 경험을 계속해서 그 아이가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게 해주는 게 자기 몫이기도 하겠지만 어른과 사회의 몫 아닐까? 그런 얘기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코르차크 선생님, 의사이자 작가였고 폴란드 전쟁 역사의 최대 피해자인 가난한 아이들의 아버지이기도 했다. 그래서 고아원을 운영했어요. 여기 고아원 있네요. 여기 쓸게요. 유태인 고아원 원장으로서 아이들의 미소, 눈물, 홍조. 홍조는 분홍빛 얼굴. 분홍빛 얼굴. 수줍거나 부끄러울 때 아이들이 손을 꼬면서 크게 웃는 거 있잖아. 관찰하는 교사가 됩니다. 어린이는 비로소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의 인간임을 온몸으로 증명합니다. 무슨 말이냐? 비로소 인간이라는 말은 어린이는 사람이 아니다. 애가 아직 인간이 아니야. 애는 아직 인간이 아니니까 어른이 막 가르치고 때로는 때리고 욕하고 그래야지만이 비로소 인간이 된다. 이런 아주 굉장히 건방진 생각이죠. 어른으로서. 이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비로소라는 말은 교육해야지만 어른 되는 거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있다. 이미 인간이다. 이미 세계관이 있다. 이미 감정 표현한다. 이미 똑똑하다. 증명합니다. 독일 나치스는 그를 가만두지 않았다. 1942년 8월 200명의 아이들 손을 잡고 기차에 오른다. 트레블링카 수용소에 가스실에 삭살될 때까지 죽임을 당하는 거죠. 죽임을 될 때까지 아이들 곁을 지킨다. 위 발언들의 당사자인 그의 이름은 야누시 코르차크다. 네, 그래서 잘 보이나 모르겠지만 그 아이들의 왕 야누시 코르차크라는 책이 작년에 2020년 2월에 이제 번역돼서 출판됐더라고요. 이거는 평전이라고 다른 사람이 이 코르차크 선생님에 대해서 이 전기문을 쓴 거를 평전이라 그래요. 네. 쌤도 이제 여러분들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혹은 어른으로서 좀 이 글을 읽으면서 좀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해보는 성찰하는 계기가 됐고요. 여러분들과 대할 때도 완전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코르차크 선생님의 마음을 반이라도 따라가는 마음과 태도를 가진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정리 한번 가볼까요? 네, 여러분 내용 정리한 거 선생님이 미리 필기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필기해 주세요. 자, 보겠습니다. 멈춤했다가 필기 똑같이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야누시 코르차크가 어린이를 대하는 책을 보면 교사인 어른인 자신을 성찰했다. 2번, 3번, 4번은 코르차크 선생님의 말입니다. 아이들은 지금 여기 이미 존재합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뭔가 장밋빛 희망으로 너무 심어주려 하지 마세요. 살아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 아이들의 미소를 보면 아이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4번, 아이들은 언제나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기 때문에 지적으로 어른과 동등하다. 네. 그래서 글쓴이가 성찰 내용을 쌤이 간단하게 정리하면 코르차크 선생님처럼 아이들을 온전한 인격체로 아무런 기대하지 말고 바라지도 말고 인격체로 대하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되는데 좀 부족한 것 같다. 다시 한번 성찰하겠다. 이렇게 되겠고요. 어휘 중에서 보면 첫 번째 철회하는 거. 말을 했다가 안 할래? 거둬들이는 거를 철회. 발산, 겉으로 드러내는 거. 중첩, 서로 섞이는 거. 잠재되다라는 말은 감추어져 있는 거야. 잠재된 힘.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그 속에 잠재되어 있는 에너지. 이게 잠재되다. 초월하다, 뛰어넘다. 한계를 초월하다, 한계를 뛰어넘다. 다음에 기발하다. 오, 기발한데 누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를 창의적이고 독창적이고 독특하고 이런 것들이 또 뛰어나고 이런 것들이 기발한 겁니다. 소진하다. 다 타서 없어져 버렸어요. 제가 돼버렸어요. 뭔가 사랑을 주려고 해도 마음이 나만하지 않아서 다 타버렸어. 아유, 좀 불행한 거죠. 네, 여러분. 선생님도 코르차크 선생님이 아까 그 책 있잖아요. 도서관에서도 빌려서라도 좀 볼 생각입니다. 교육자로서 그런 풍성은 언제라도 항상 제 1순위가 돼야 되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긴 시간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